얼마 전 열린 미국의 에미상 수상식은 한국 작품과 배우들이 주인공이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오징어 게임의 감독과 배우들이 상을 휩쓸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배우들의 수상보다 더 화제가 된 것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오징어 게임의 감독인 황동혁 감독을 인터뷰한 기자의 발언이었습니다. 먼저 황동혁 감독의 인터뷰에 앞서 이번 시상식에서 가장 큰 화제를 낳은 인물은 바로 깐부 할아버지였습니다. 시상식 뒷부리에서 보여준 믿을 수 없는 꺾기춤이 공개되자 넷플릭스 공식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종 SNS 영상에 공개되면서 역시 한국인들의 끼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언가 다름이 있다라는 외국인들의 반응을 자아냈었죠. 그리고 또 하나 화제가 된 건 바로 황동혁 감독의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감독상을 수상한 황동혁 감독이 모든 소감을 영어로 발표했기 때문이었죠. 미국 시상식에서 수상한 감독이 영어로 인터뷰를 한 게 뭐가 그리 화제가 되는지 의아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사실상 영어는 세계 제1의 공용 언어이고 미국인들 역시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기자는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자는 황동혁 감독을 인터뷰하며 솔직하게 말하겠다. 사실 미국인들은 지금도 해외에서 영어를 쓰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감독님은 먼 나라 미국까지 오셔서 영어로 수상소감을 발표하는 노력을 해주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싶다. 솔직히 미국인들은 이런 고마움을 잘 모를 것이다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 기자도 아닌 미국인 기자의 입에서 그것도 전 세계로 중계되는 시상식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한류 문화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기생충과 같은 여러 한국 작품들이 미국 시상식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오로지 미국이 최고라고만 생각했던 생각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죠. 사실 미국의 언어나 문화 등 모든 것들은 세계의 주류 문화라고 할 수 있기에 대부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 때문에 차별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죠. 불과 1-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나 기타 아시아 배우들이 할리우드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면 어설픈 영어 실력을 가지고 조롱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일반 네티즌들 뿐만 아니라 언론들마저 똑같았죠. 하지만 한류 문화가 어느새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수준이 되어버리니 이제 한국인들에 대한 대우 자체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격이 높아졌고 미국인들 역시 이를 존중하고 있다는 걸 뜻하죠. 그리고 다른 아시아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의 경우 영어권 팬들에 대한 예의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꼭 유명 배우들이 아니더라도 한국인들은 미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조금이라도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언어를 쓰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경우 다들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를 가도 중국어로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일본인들의 경우 영어 실력이 한국인들처럼 높지 않아 영어를 잘 못 쓰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 보니 한국을 처음 여행 온 외국인들 역시 영어권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영어가 가능한 것을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미국인 기자뿐만 아니라 해외 네티즌들 역시 커뮤니티에서 제발 한국에 가면 기본적인 인사라도 한국말을 배워갔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해당 외국인은 한국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고 있지만 당당하게 한국인들에게 영어로 질문하는 모습이 너무 예의가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보다 더 잘 사는 나라인 건 알지도 못하고 그저 아시아 국가라고 무시 아닌 무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지적했었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 유명 개그맨인 박명수 씨가 라디오 방송 중 내뱉은 소신 발언이 과거 외국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국제 결혼을 하는 오빠 부부가 한국으로 오는데 영어를 못해서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지 모르겠다. 가벼운 영어 인사말과 대화를 알려달라는 청취자의 요청에 박명수 씨는 나는 이런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영어권 나라가 아닌데 왜 우리가 영어로 대접을 해야 하나? 한국에 놀러왔으면 그 사람이 한국말을 배워야 하는 게 맞다라고 대답했었죠. 평소에 보여준 호탕한 성격답게 속 시원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세계적인 인지도가 높지 않고 국경 역시 강하지 않았던 과거였다면 미국인들이나 유럽인들은 저런 발언을 완전히 무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안방에서 한국인들이 있어 즐겁게 웃고 떠들 수 있음을 경험한 외국인들은 오히려 해당 발언에 동조하고 있었죠. 한국에서 사고를 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대부분 외국인들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영화와 드라마 하나로 이렇게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데요.
그런 미국인 기자의 소신 발언을 보고 해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째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아인입니다. 한국인은 아니지만 한국으로 인해 미국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나마 바뀌고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물론 제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고요. 미국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영어를 쓰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미국인 기자가 이를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언어를 쓰는 건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해.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도 시상식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최소한 인사말이라도 해당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공식적인 자리뿐만이 아니라 일반 여행객들도 한국인들은 꼭 책이나 핸드폰을 통해 기본적인 문장 정도는 공부하고 오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도 미국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한국과 같은 나라의 컨텐츠나 음식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지. 이런 인식이 계속되면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는 사람들은 미국인이 될 것입니다. 비영어권의 많은 나라들이 제2외국어로 영어보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요새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네요.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이런 흐름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비영어권 나라의 작품이나 배우들이 미국에서 수상을 받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인들의 역할이 아주 컸지. 우리 역시 이제는 한국어를 들으며 자막으로 드라마를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른 나라에 가서 영어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죠. 분명히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영어를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영어를 안 쓰게 되는 것 같다. 내가 한국에 여행을 갔을 때 무언가를 물어보면 한국인들은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인들은 찾아볼 수 없었지. 아무리 그래도 영어를 고집하는 것은 예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노력해서 영어를 써주는데 왜 기본적인 한국어도 배우려 하지 않는 건가요? 내 미국 친구는 한국에서 몇 년이나 살고 있는데 아직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한다. 조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 미국은 영어만 할 줄 알면 되지라는 생각이 사회 전체에 깔려있어 여전히. 그래도 요새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자막 없이 시청하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해요. 예전이었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겠죠. 이상으로 황동혁 감독 인터뷰와 관련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